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반갑게 3.61 상승했고요. 헬스케어가 3.07, 제약이 3.7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0.1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상승해서 기분은 좋긴 하지만 일단 언제든지 시장에서는 지주사 합병 기대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변동성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죠. 큰 그림에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흔들거리더라도 초조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꼭 드리고 방송을 시작할게요. 셀트리온의 2022년도, 크게는 2022년도, 그 이후에는 맵과 큰 그림과 지도가 셀트리온은 30년, 큰 게 10년의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임드분 2018님도 계시고 여러가지 큰 그림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까지 진성주주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그쵸? 그래서 자 한번 훑어볼게요. 여러분, 셀트리온이 항상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하고 큰 그림에서 언제든지 오늘 올랐지만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죠. 이제 조금씩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아요? 그쵸? 지금 올랐고 상승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기대감을 또 박살낼 수 있겠죠. 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근데 큰 그림에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왜? 대세이자 패러다임이자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지난 자본주의 100년의 역사에서 증명이 되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진성주주분들과 장기 동행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 맵이 다 나와 있다. 크게는 30년도까지 맵이 다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도와 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주식 한 번 더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이제 흔들거리거나 초조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때도 초조해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니까요. 어쨌든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확신 가지시고요. 떨어질 때마다 주식수를 모아가면 우리는 이긴다. 결국은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먼저 2020년도에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가지고 실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제품 한개가 7조에서 20조 이상. 자, 볼게요. 2021년도에 올해죠. 기존 3마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주 제품 3개가 추가가 됩니다. 그쵸? 이제 이걸 다들 알고 계시죠? 제가 100번이 넘게 말씀을 드렸죠. 2022년도에서 3년도 한번 볼까요? 제품 3개가 추가가 돼서 6개예요. 그런데 자, 3개, 그 다음 제품 6개입니다. 하나의 시장 규모가 무려 7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서 20조 이상이 되는 신규 제품들이 매년 출시를 하는데 2026년도에 3개, 올해 6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022년도에서 3년도 사이에 6개에다가 아바스틴과 램시마 SC가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출시가 돼요. 그쵸? 그래서 7개, 하지만 파괴력은 엄청날 수가 있겠죠? 왜?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2038년도까지 신약으로 출시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쵸? 2025년도에 볼까요? 3개, 자, 그 다음 6개, 7개. 그쵸? 여기에 몇 개죠? 3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아일리아, 프롤리아, 스텔라라. 그쵸? 그럼 몇 개일까요? 자, 제품이 지금 3, 6, 7, 10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이걸 신약으로 추가했으니까 하나 더 붙이고 싶은데 10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4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되는 기간 동안 4년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고 4년 부근에서 제품이 셀트리온의 제품이 무려 10개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 2조 근방에 있다. 그쵸? 자, 셀트리온 너무나 확실한 회사 아닐까요? 여기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2025년도에 이후에 옵디오와 키트로다가 또 출시 예정에 있어요. 자,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첨단 면역 항암제라고 휴미라를 넘가하는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항암제 시장, 자가면역력 질환 시장, 그리고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 이 부분에서 이제 셀트리온은 항치로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가겠지만 중요한 건 안티바디 250조 시장 중에서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파이프라인에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의 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주가가 흔들린다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주가가 올라가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또 떨어지면 슬프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많이 지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의 가치는 반드시 성장한다. 셀트리온이 2배 올랐다 그래서 또는 50% 올랐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대로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기업 가치에 동행해서 기업 가치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튀었다. 다시 내려옵니다. 반대로 기업 가치는 성장하는데 또는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죠. 기업 가치가 이렇게 2030년도까지 짧게는 2025년도까지 정말 맵이 확실하게 그려져 있는 기업이 제 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주식수를 모아가는 전략은 언제나 지지 않고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흔들림으로 인해서 계좌 잔고 그거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30% 이상 나, 뭐 40%까지 가, 그 이상도 가. 그럼 더 담으세요. 왜? 우리는 성장하는 부분이 확실성의 영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40만원 정고점 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늘 말씀드리죠. 100만원도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지난번에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그 큰 변동성을 딛고 3년의 박스권을 딛고 결국은 정고점 2600만원을 뛰고 8000만원을 찍는다. 큰 그림에서 10억도 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30만원은 중요한 게 아니고 40만원도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원도 언제든지 시차를 두고 갈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왜? 우리 회사 가치는 이렇게 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가 주가를 흔들더라도 얘네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왜?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의 그 값어치.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항상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훌륭한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그 가치보다 저평가될 때, 그리고 그 기업이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은 언제나 이기는 전략입니다. 이게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의 진수입니다. 이 정석을, 이 그림을 우리는 원칙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방송 시작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 바이오시밀러만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회사죠.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고의 가격 경쟁력과 세계 최고의 유효성과 안정성. 그쵸? 바이오시밀러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만으로도 이렇게 확실하게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신약과 케미컬과 진단키트와 직판과 공장 규모의 캐파 확장과 큰 그림 연구인력 2,000명의 캐파가 추가 예정에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싸면 계속 모아간다. 저축한다. 흔들리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미국 외신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체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항체 치료제와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죠. 하루 17만 명,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백신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치료제가 공급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도 수입 이슈가 나올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볼게요. 주지사, 전국 단일 코로나 항체 부족으로 단일 코로나 항체 공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일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주간 치료제 공급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IH 국립보건원. 그래서 코로나19 단일 코로나 치료제 수요가 증가로 인해 연방정부가 주간 치료제 공급 방식에 대해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화요일 발표에서 의료 제공자들이 더 이상 직접 치료를 주문할 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주 정부는 이제 각 주에 제공되는 치료의 상한 선수 분배를 매주 감독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단일 코로나 치료제의 공급이 적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일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중요한 부분이죠. 주지사는 단일 코로나 치료제의 공급이 적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일부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급 쇼티지, 미국도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말씀을 드렸죠. 로슈, 그쵸? 로슈의 생산산 시작이, 그쵸? 리제네론은 노슈, 그리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삼바와 암제네 시설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건 언제든지 쇼티지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입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발표문에서 이제 백신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하고 있어요. 허나 지금
치료제가 턱없이 이제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지사는 전국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켄터키 의료시설에 대한 치료를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치료제가 미국의 쇼티지 상황에 나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 루이제네론의 코비드19 치료제 140만 도주를 추가 구매했다는 소식이에요. 당연히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생산되는 족족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여실히 딸린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140만 도주입니다. 그래서 총 300만,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구매한 총량은 300만. 그래서 미국 정부가 150만 도주를 공급한 회사는 1도수당 2,100달러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대략 한 230, 4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계약의 가치가 29억 4천만 달러. 대단하죠? 3조가 넘어가는, 3조 3천억? 이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인 것 같은데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연일 항체 치료제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 왜?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뿌리기 위해서. 근데 뿌리는 공간이 지금 주가 여실히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제 수입 소식이 나올 수가 있다. 우리 미국 지금 FDA 사전 협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했죠. 유럽이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포커싱은 유럽에 맞춰져 있고 그 다음 미국을 정복해 나간다. 미국에는 사실 바이오시밀러가 우리가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레키노라주가 치료제로서 큰 수출로서 기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점진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크게 대규모 대량 소식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놓고요.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나가건 우리는 큰 그림에서 우리의 제품들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금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기다리자고요. 코로나19 감염자 90%가 델타, 레키노라주 델타 효과 예측했다는 소식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 주가가 또 올라갔던 이슈도 있는데, 뭐 뉴스에 의해서 항상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찾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를 찾는데 사실 수급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수급도 큰 그림에서 펀더멘탈, 실적을 따라간다. 그게 진리라고 말씀드리죠. 실적이 펀더멘탈이 기업 가치가 뼈대이자 프레임이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펀더멘탈이 올라가면 나갔던 돌아왔던 수급도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그 시가총액을 반영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지금 변이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한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 임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임상시험 결과와 데이터를 발표한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자세하게 학술적으로서 정확하게 발표를 한다는 부분이죠. 이거 갖고 깔려가면 이제 아닥했으면 좋겠어요. 왜? 엄밀한 데이터가 지금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김민수 담당장은 발표에서 레키노라주 연기개발 비임상시험, 동물시험, 임상시험, 레키노라주 허가에 대한 사항을 달았으며 특히 요즘 쟁점인 델타 변이에 관한 레키노라주의 유효성에 관해 설명했다. 현재 한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중 대부분이 인도발 델타 변이 발수로 알려졌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도 무려 97.3%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됐고 이 중 97%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분석됐다. 김민수 담당장은 레키노라주가 일반적인 코로나 오리지널을 비롯해서 여러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며 현재 한국의 주요 감염 원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데이터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다 조용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효성은 안정성, 변이에 대한 부분, 가격 경쟁력, 그리고 우리 레키노라주 튀어봤고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유효성도 뛰어나고 변이에 대한 중환환까지 뛰어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바이오시밀러 가격 경쟁력 뛰어난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뛰어난 경쟁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제품을 사갈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면 알아서 사갈 겁니다. 그쵸? 조금만 더 볼게요. 김 담당장은 시험관 내 세포주 내에서 레키노라주 중환능에 감사했던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해서 생지 마우스 실험을 했다. 그래서 마우스에게 각각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8시간지 레키노라주를 투여해서 매일 몸무게 측정 및 3일째, 6일째 상부 호흡기, 하부 호흡기에서 샘플을 채취했다. 평가 지표로 몸무게 생존율, 바이러스 역가를 설정했고 이 지표를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평가했다. 김민수 담당장에 따르면 델타 변이라스 동물 실험 결과 음성 대조군, 위약군을 기준으로 해서 5mm, 20mm, 40mm, 80mm 농도별
투여군의 몸무게를 측정했을 때 40과 80mm 투여군에서 대조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몸무게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생존율 지표에서 위약군은 5일째 75%가 생존했고 6일째 0%로 모든 개체가 사망한 것과 대조적으로 투여군은 레키노라 투여군은 무려 100% 생존했다. 대단하죠? 우리 레키노라 투여하면 100% 생존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위약군은 5일째 75%가 생존했고 6일째 0%로 모든 개체가 사망한 것과 달리 대조적으로 투여군은 100%가 생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키노라에 대한 유효성, 그래서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바이러스 역학 측면에서도 3일째와 6일째 모두 효과가 나타났으며 6일째 모든 농도의 투여군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제품이 이제 유럽에서 포커싱을 맞춰서 먼저 나가고 미국에서도 이제 좋은 소식이 기다리면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컨 데이터는 9월 말에 공개된다는 소식이에요. 항체 치료제 델타 효능 분석. 우리는 좋은 데이터가 당연히 기대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게임 체인저로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촉구. 내용을 보니까 호주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다. 빨리 구매를 촉구해라, 서둘러 달라 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리제네론과 소트로비밥, GSK와 비오 항체 치료제를 언급했지만 결국은 이 자료가 의미하는 바는 항체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지금 달라고 지금 아우성 치고 있다.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과 유럽이다. 얘네가 기준점을 잡아야 다른 국가들이 지금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그래서 호주에서도 지금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여기 보면 호주거든요. 호주는 소트로비밥을 승인했으며 8월 중순에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루이제네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에 대해서 연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일클로 항체가 코비드에 사용된다. 리제네론과 소트로비밥. 여기서 물론 우리 레그담비밥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치료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공급 쇼티지에 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가장 무서운 거죠. 치료제 주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치료제 주권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데 치료제를 어떻게 안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단 미국과 유럽에서 기준점과 시작점, 수입 시기를 정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시기를 맞춰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레키노라 유럽 허가 속도, 효능, 안정성, 경쟁력. 어제 유럽 챔 의제에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유효성과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항체 치료제이죠. 그래서 리제네론과 우리 셀트리온만이 올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레키노라 챔 관련 의제를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레키노라는 효능과 안정성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챔에 오는 16일까지 개최되는 회의에서 레키노라19 코로나 치료법과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만이 지금 상정이 됐다는 부분이죠. 애니아더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보면 챔 안건 상정은 주요 코로나19 치료제 5개 중에서 리제네론과 셀트리온, 레키노라가 허가 절차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다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오직 2개 제품만이 나갔던 부분이다. 그리고 업계는 레키노라가 치료 효능과 변이에 대한 효과, 안정성 등을 이유로 항체 치료제 중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셀트리온의 모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유효성 대부분 다 아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언급이 되는 마지막으로 10월 승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월에 치료제를 어쨌든 3가지를 승인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고요. 레키노라는 고마진으로 매출이 확대될수록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코로나19 치료는 주로 정부 비축 물량 계약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등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레키노라 올해 공급 물량을 2,500원으로 추정했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유럽에서는 지금 27개 국가가 공동 구매해서 뿌려지는 부분도 있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치료제 수입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대량 규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도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큰 그림에서 우리 레키노라의 1공장 풀 가동은 반드시 시차를 두고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 평균 확진자가 17만 명대입니다. 8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소식이에요. 이 정도면은 국가 마비 상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치료제 수입 소식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백신을 정말 많이 뿌렸죠. 많이 지금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과 이스라엘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크다.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어쨌든 백신과 치료제와 진단키트, 이제 백신과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죠. 뉴욕타임즈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 남부지역 병원 4곳 중 한 곳은 중환자실 점유율이 95%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한국에서도 1차 접종률이 미국과 일본을 넘었지만 줄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한국에서도 2,000명이 지금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접종률 속도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안 꺾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변이, 이런 방역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감염 경로와 변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항체 보유 기간,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중 감염 경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다시 2,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확진자를 한번 보고 가게 되면 미국이 무려 14만 명입니다. 인도 2만 5천 명, 그리고 브라질 13,000명, 영국 26,000명, 러시아 17,000명, 프랑스 10,000명, 터키야 27,000명, 이란 22,000명. 미국이 아까 이게 20만 명이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 17만 명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한다. 정말 엄청난 숫자가,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한국에서도 연일 2,000명이 넘었다. 백신 1차 접종률이 많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명이 넘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10명 나왔다는 소식이에요. 결국은 경증에 빨리 투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기도해 봅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을 봤었을 때 하루 확진자가 26만 명을 넘기도 했다. 백악관에서 주 정부의 백신 의무화를 촉구한다. 평균 확진자가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이다. 그래서 주지사들 백신 의무화 명령 제정할 걸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에서. 그래서 백신을 의무화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어쨌든 백신을 지금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머니투데이에서도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레키노라와 합병 기대감, 셀트리온 삼형제는 지금 모아갈 때,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좀 언급이 되죠.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보다 어쨌든 지금 언급은 되고 있다. 셀트리온 그룹 측 그룹 합병의 코로나 치료제까지, 미 바이오 대통령 바이오시밀러 지원 확대, 미국에 진출한 국산 바이오시밀러 업체 기대감 상승, 하반기 북미양 인플레트라 매출 고성장 예상, 레키노라 매출 성장 예상.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의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나 현재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셀트리온의 가치 대비, 앞으로 셀트리온이 성장할 가치 대비 너무나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큰 그림에서 싸게 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언급되는 거, 이 머니투에서 언급되는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언론에서도 살짝 언급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뭐 종토방에서 글을 퍼왔다. 우리 푸니어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좀 글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하기에. 자, 볼게요. 전 세계 국가 중 현재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 가장 앞선 나라들은 이스라엘, 미국, 영국입니다. 작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그 당시 국가들이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록은 그저 개인 방역과 봉쇄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몇 명 이상 모이지 않기, 지역 이동 금지, 실내 환기 등등. 그러나 예상보다 백신이 빨리 완성되자 코로나 피해가 큰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영국이 가장 먼저 실험적으로 전국민 백신 접종과 진단, 면역에 도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국민 70%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이 지난 4월에서 5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백신에 의한 코로나 종식은 현실이 되는가 했으나 5월 말부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백신이 돌파 감염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모두 6월 이후 엄청난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4차 팬데믹이라는 거죠.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돌파 감염이 있으나 감염제의 치명률을 낮춘다는 사실이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코로나 정책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위드 코로나 정책입니다. 코로나는 결코 백신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간을 계속 끌다간 각국의 경제가 파탄나니 결국 전 세계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의 치명률을 낮추고 계절 독감처럼 함께 간다입니다.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은 실패했지만 백신 접종에 의해 치명률을 1차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치료제로 감염자의 치명률을 마치 계절 독감처럼 낮춘다는 게 위드 코로나 정책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치료제 없이는 이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사회경제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치료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 정책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고 나라는 이스라엘, 미국, 영국, 싱가포르, 덴마크입니다. 그 뒤를 이어 9월 말부터 10월까지 준비된 선진국들 대부분이 시행한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와 준비하는 국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미국, 자국내 항체 치료제 개발업체 리제네론과 일라릴리 수조 원대 공급 계약을 맺고 현재 한 달에 무려 60만 명분을 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조국답게 엄청납니다. 허나 아까 보셨죠? 치료제가 그렇게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급 이슈, 쇼티지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유럽연합 지난 5월에 집행위원회에서 코로나 정책을 팬데믹에서 위드로 정책으로 전환하기, 6월 말까지 후보 치료제를 선정하고 10월까지 3가지 치료제를 사용 허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유럽 내 OEM 생산까지 고려하여 공동 조달 물량을 입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유럽연합도 10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일본 목표한 백신 접종률에 다다르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 항체 치료제 예산으로 무려 2조 5천억을 배정했습니다. 금액으로 보아도 대략적으로 치료제 100만 명분 이상입니다. 한국 정은경 천장이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9월 말에서 10월 초쯤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점을 10월 말에서 11월로 보는 듯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영국, 이스라엘 등 이들 나라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모두 항체 치료제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항체 치료제 공급을 위한 예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은 천조국답게 과감히 한 달에 60만 명의 항체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다. 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쇼티지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항체 치료제 개발 업체는 전 세계 4곳밖에 없다. 리제네론, 릴리, 셀트리온, GSK와 비르. 그런데 아젠다에 등록된 것은 바로 리제네론과 우리 셀트리온만이 등록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리제네론은 올해 초 미국과 120만 명분, 독일과 20만 명, 유럽과 22만 명을 계약했습니다. 일라엘 역시 125만 명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규모 계약과 GSK는 자국, 영국, 그리고 중동국가, 호주 등과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파키스탄과 약 3만 명분, 인도네시아과 브라질과 소규모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업체인 리제네론과 일라엘 릴리는 미국 공급 때문에 올해 다른 곳에 대규모 공급할 여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항체 치료제는 한 회사당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겨우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10월 공동조달 입찰은 여러 회사들과 공동으로 하겠지만 대규모 필요 물량을 즉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바로 셀트리온 뿐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발표했습니다. 10월 항체 치료제 3곳을 사용 승인하고 그 업체들과 공동조달 물량을 입찰하여 공급하겠다고요. 이것은 EC의 공식 발표이며 정책입니다. 1개 국가가 아닌 유럽 국가 27개 국가 연합이 준비한 끝에 공식 발표한 정책입니다.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10월을 기점으로 모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 현재 미국, 이스라엘, 영국처럼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한 주에 15만 명분, 즉 한 달에 60만 명분의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 과연 얼마큼의 항체 치료제를 필요로 할까요? 일본 한 개 국가가 준비하는 물량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항체 치료제 예산 2조 5천억 배정.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가 10월 이후에 안 팔릴 것봐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있을까요? 이것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공급 쇼티지,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대규모 항체 치료제 공급 계약이 늦어지는 이유는 바로 위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은 백신이 돌파 감염이 된다는 걸 확인한 후 나온 정책입니다. 즉 전 세계는 이 정책을 5월 유로가에 정하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의 1차 조건은 전 국민의 70% 이상 백신 접종입니다. 즉 백신 접종이 끝나야 치료제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과감히 실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항체 치료제의 사용 승인을 10월로 잡은 이유가 아닐까요?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세계적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10월 이후에 없어서는 못 파는 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추석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은 날도 얼마 안 내었네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거해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니까요. 점진적으로 나가건 대규모로 나가건 우리 레키노라주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